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9단은 상강입니다. 이 강의는 온라인 학습 강의입니다. 9단은 과학과 기술과 윤리 중 오늘은 마지막인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의 내적 책임, 그리고 과학기술의 외적 책임, 그리고 연화세의 책임 윤리입니다. 그럼 과학기술자의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술자의 책임을 크게 나누면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과학기술자의 외적인 책임으로 나눠집니다. 제일 아래 보죠. 자, 내적 책임은 개인적 책임으로서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문제이고 개인의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성의 문제입니다. 꼭 이 점 여러분들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의 밖의 책임, 즉 사회적 책임을 말합니다. 과학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구 결과의 활용에 관한 것으로서 과학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임을 말합니다. 즉 사회에 관련된 책임, 그리고 외적인 책임이라고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책임을 우리는 내적인 책임이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내적인 책임과 외적인 책임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내적 책임부터 알아보죠. 자, 위에 보죠.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 첫째,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 연구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데 과학기술 연구 윤리란 과학기술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입니다. 정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행동 양식을 우리는 과학자의 내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둘째 보죠.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와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자의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성과 비윤리성, 바로 과학자 자신의 내적인 책임,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자, 세 번째 보죠. 과학기술자는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예우해야 하고 실험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기한 정도에 따라 연구 공로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자, 과학기술자의 윤리적인 내용이죠. 연구 과정에 있어서의 윤리적 과정입니다. 실험 대상을 윤리적 대우, 실험 결과를 공정하게 공포, 그 다음에 기한 정도에 따라 연구 공로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 이 과정, 이 연구의 과정에 관한 윤리성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과학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지키며 자신의 연구가 참 또는 거짓인가를 밝혀야 하고 다른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 즉 개인적 책임에 해당합니다. 과학기술자의 외적인 책임, 자기 밖의 책임, 즉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사회적 책임은 바로 과학자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 그래서 사회적 책임 혹은 외적 책임이라 합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결과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폭넓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함이 바로 두 번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그리고 미래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자, 세 번째 보죠. 과학기술자는 적정한 기술, 식량 정상 기술, 대체 에너지 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인류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됩니다. 자, 인류의 당면 문제 해결,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네 번째 보죠.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활동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 바로 사회적 역량이죠. 자, 5번째. 과학기술자는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연구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예상되면 연구를 중단해야 된다. 자,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과학기술자는 이 연구를 중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자료 플러스로서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죠. 갑봅니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즉, 성과 과학 자체가 성과 악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학자는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키게 됩니다. 즉, 과학자 자신은 자기의 연구 주제가 인류에게 선할 것인가 악할 것인가 라는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켜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됩니다. 여기 과학 연구에서 과학자 윤리 준수, 즉 내적 책임을 말합니다. 을보죠. 동의합니다. 또한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이 연구 결과가 미칠 사회적 영향이 뭡니까? 외적인 책임, 즉 사회적 책임이죠. 인식하여 연구 및 개발과 그 활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해야 합니다. 즉 갑은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을 강조하고요. 을은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자, 갑보죠. 아닙니다. 과학적에 그러한 책임까지 돌리면 과학의 발전이 지체됩니다. 즉 사회적 책임했을 때 문제점을 말하죠. 연구 결과가 활용되어 사회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도 그것은 연구 결과를 사용한 사람들이 책임일 뿐입니다. 즉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은 활용한 사용자의 책임이지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것은 과학자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게 바로 을보죠. 과학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지만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즉 연구 결과가 활용한 바로 그 사회적 책임도 과학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죠. 즉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의 발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적 속도가 아니라 바로 많은 것을 갖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할 것인가 악할 것인가는 윤리적인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자가 연구한 지식이나 기술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을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럼 과학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즉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갑보죠. 질문. 과학기술자는 연구윤리를 준다. 연구윤리, 내적 책임이죠.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인 사항, 바로 내적 책임입니다. 진실성을 확보하며 위조, 변조, 표절 전부 다 악한 행동이죠. 비윤리적이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은 사회적 책임, 즉 외적 책임입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갑은 내적 책임만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정합니다. 을보죠. 과학기술자는 연구윤리를 지키면서 연구윤리, 즉 내적 책임이죠. 를 지키면서 자신의 연구가 진리임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자, 자신의 진리임을 밝혀야 된다. 이것까지는 내적 책임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즉 사회적 영향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 되겠죠. 외적 책임, 사회적. 그러므로 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둘 다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자, 지문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갑보죠. 1번
과학기술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 즉 내적인 책임이죠. 맞습니다. 2번 보죠.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개발 과정과 연구 결과물의 활용. 자, 개발 과정은 내적인 책임은 맞는데 연구 결과물의 활용은 바로 사회적 역량과 관련되니까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3번 보죠. 과학기술자는 진리 발견을 위하여 노력한다. 진리 발견에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둘 다를 강조한 어른.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른 사회적 책임도 강조합니다. 자, 5번 공통점은 과학기술자는 내적 책임, 갑은 내적 책임, 어른 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둘 다를 강조하죠. 그러면 답이 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과학자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문 내용 보죠. 개인도 사회도 과학적 발명이 초래할 모든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한다. 모든 결과를 예측하기 못하죠. 과학자 양심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가령 농산물을 해충에서 보호할 수 있는 화학성분을 만들어낸 화학자는 곤충 세계에 개입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해 다 예측은 못합니다. 다만 각 개인에게 자신의 목표를 좀 더 커다란 시각으로 봄으로써 작은 집단의 이익을 구하다가 분별없이 커다란 공동체, 즉 사회, 인류를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요구는 제기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가 있다 얘기죠. 따라서 과학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과학의 진보가 만들어내는 커다란 연관성을 세심하게 고려한다. 자, 진보가 만들어내는 커다란, 즉 결과에 대한 커다란 연관성, 영향이죠. 즉 사회적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 즉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된다. 이 연관성은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고려된다. 즉 사회적의 영향은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고려된다. 그러므로 이 지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1번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주의적인 사고, 말이 잘못됐죠. 자신의 연구가 공동체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삶,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 역량과 관련되죠. 즉 사회적 책임을 말하죠. 2번이 답입니다. 3번 보죠.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다. 틀리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4번 보죠. 자신의 과학적 발명이 가져올 모든 결과를 예측. 결과는 뭡니까? 바로 사회적 영향이죠. 그런데 과학이 가져올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죠. 자, 지문 속에 1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개인도 사회도 과학적 발명이 초래할 모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양식에 의한 범위 내에서만 결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5번 보죠.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사회 전체 이익보다 우선해야 된다. 집단적 이익이지. 말이 잘못됐죠. 비윤리적입니다. 자, 다음은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나스의 책임윤리의 특징부터 알아보죠. 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여백에다 이 내용을 필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부분은 이해하고 여러분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에서는 예상되는 미래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 이 내용을 갖다가 요나스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책임의 대상이 뭐냐? 자, 요나스는 바로 인류의 생존입니다. 현재의 인류와 그리고 미래의 인류는 생존되어야 된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 이 얘기죠. 더불어 이 사람은 더 확장식입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도 현재의 자연과 더불어 미래의 자연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 온 인류가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책임윤리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인류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인류 자체가 지금도 생존하고 미래 계속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류의 생존과 더불어 인류의 생존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자연 자체의 보존입니다. 자연 자체도 바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자연도 보존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책임률입니다. 세 번째, 책임의 범위가 좀 전에 얘기했죠. 현재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의 미래까지도 인류 및 자연이 보존하고 인류가 생존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예상되는 미래도 생존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책임의 주체가 뭐냐? 이와 같은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가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 생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 인류가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전 인류만이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인류가 책임질 수 있는 것, 바로 이 책임윤리는 바로 세계윤리입니다. 세계, 온 인류 전체의 바로 윤리,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특정한 집단이 책임지지 못하고 온 인류가 다 힘을 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책임윤리는 칸트의 정의명, 무조건적 명령 형식을 취하는 생태학적인 정의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마땅히 해야 될 당위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야 인류가 생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자연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책임윤리의 핵심입니다. 요나서의 책임윤리 다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자, 책임윤리의 필요성 보죠.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 현재로부터 한자는 전통적 윤리관으로부터 과학기술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막스 베버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미래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보죠.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윤리학의 책임 개념과는 다르게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 지금 행해야 될 것,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제시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에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윤리와는 다르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제시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세 번째,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온 인류가 책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어야 된다. 바로 칸트의 정의명령 형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해야 될 당위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요나서는 즉 인류의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생존, 그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한 바로 현재의 자연의 보존과 미래의 자연의 보존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온 인류가 책임져야 되고 책임질 수 있다는 윤리입니다. 두 번째 보죠. 인류 전 세계에 관한 현세대의 지적인 강조합니다.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전 세계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인류 전 세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을 현세대가 져야 된다. 온 인류가 져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부분 체크 잘 해놓기 바랍니다. 칸트의 정의명령을 변경하여 칸트의 정의명령 무조건적입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당위성입니다. 의무적입니다. 변경하여 너희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해라. 즉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 인간 자체의 조건들 자체가 유지되도록 하라, 보존하도록 하라 라는 새로운 생태학적 정의명령, 생태계를 보존하고 하는 바로 책임적이고 의무적인 명령을 제시합니다. 즉 자연 자체를 현재와 미래의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인류가 책임져야 될 당위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생태학적 정의명령이라고 한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죠. 3번
우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보면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 네 번째, 인류 존속을 위해 현 세대의 잘못으로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며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소비 습관은 바로 자연이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무절제한 생활은 재원을 하고 있는 자연을 파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건강 생활과 절제하는 소비 습관은 바로 환경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자, 유나스의 책임 윤리에 관한 자료 플러스 내용을 보죠. 자, 전통 윤리의 모든 도덕적 명령과 경륜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아무리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더라 할지라도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 직접적인 행위, 즉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만 있습니다.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바를 그에도록 행하라. 너의 이웃 사람을 어디든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등등. 이 모든 경륜에서 행위자와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은 자, 주세요. 현실의 공통적인 참여자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중요한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대충 다음과 같다. 명법, 명령의 방법, 도덕적인 명령의 원리라는 얘기죠. 너희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의 삶의 지속과 조화, 이겁니다. 인간의 삶과 지속, 인간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는 것, 인류가 파멸되지 않는 것. 자, 그러나 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것이 바로 책임윤리입니다. 자, 부정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하여 파괴적이시도록 인간성의 미래적 가능성, 인류가 미래의 생존을 갖다가 파괴한다. 즉 미래의 인류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기여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자, 이 얘기입니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자, 설명 보죠. 요나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윤리적 세계가 동시대의 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 동시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예견할 수 있는 삶의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미래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요나스는 막스 베버의 미래에 대한 책임, 그 책임률을 인용한 겁니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는 현대 과학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가 너무나 새롭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윤리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 즉 미래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연과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책임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즉 자연과 미래 세대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온 인류가 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요나스의 책임 윤리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시민의 노력입니다. 자,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국가의 각종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기술 역량 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우리는 제도적으로 인류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시민의 노력. 시민은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즉, 시민의 개인적인 책임이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체크를 표시한 학생은 자, 내용 보죠. 호혜성, 서로 도움을 주는 것. 호혜성, 호자가 상호, 호자, 해자가 혜택, 도움을 주는 것. 서로 도움을 주는 성을 호혜성이라고 합니다.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 이념에 따르면 나의 의무는 다른 사람의 권리이며, 즉 나와 다른 사람은 서로가 호혜적이다. 또 다른 사람의 권리는 나의 권리와 동일한 것이다. 즉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것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즉 존재해야만 된다. 권리는.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도 않는다. 실존하지 않는 것 하니까 현재에 제한된 겁니다. 자, 요점이 바로 과거의 윤리입니다. 전통적 윤리입니다. 즉 현재에 대한 하는 것. 실존하지 않는 것은 어떤 권리도 하지 않는다. 즉 현재 중심이다 이거죠. 존재하고 있다면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존재할 것, 즉 미래에 존재할 것, 미래 세대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 윤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기 이전에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존재에 대한 권리 주장은 존재를 통하여 비로소 시작된다. 여기까지가 전통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는 바로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 즉 미래에 대한 존재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 윤리가 제시하는 책임의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인연과 상관이 없어야만 한다. 즉 현재의 중심이 되지 않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도 존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요나스의 책임윤리죠. 과거 윤리는 현재의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미래 세대, 미래 환경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지문의 내용은 요나스의 책임윤리. 자, 내용 보죠. 밑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만, 요거는 뭡니까? 전통적 윤리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고유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모든 생명체가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다 공동적입니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른다. 마땅히 칸트의 당위적인 어떤 법칙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칸트의 정의면요, 즉 당위적이고 의무적입니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할 책임, 이게 바로 요나스의 책임윤리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체크된 5번이 답입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죠? 오늘 강의한 내용은 구단은 과학기술의 윤리 중 과학자의 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배웠습니다. 내적 책임, 즉 개인적 책임과 외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비교하여 공부하고 과거와 현재 중심의 전통적 윤리와 현재와 미래 중심의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비교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10단은 정보사회와 윤리 중 정보기술 발달과 정보윤리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